결국에 공매도에 좀 어제 항복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있지 않았나. 네.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까지 급하게 올라가긴 좀 어려웠다.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딱히 그죠? 뭐 대규모 공급 계획이 있었던 것도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약간 이제 그 수급상의 수급상 이슈 아니었나. 성장하는 기업이 사실 어디까지 2차 전지 성장이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죠. 가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단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못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못 살 수는 있는데 함부로 공매도 치면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같아요. 투자분들이 보실 때 무조건 전환사채, 무조건 유상제 나쁜 게 그렇죠, 아니에요. 에코프로 이번에 뭐 이 자금 조달 이슈나 이런 여러 가지 조달 이슈들이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그렇죠. 기업들 간에. 근데 그걸 보실 때 무조건 잘못됐다 그걸 보지 마시고 그 안의 내용 그리고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대주주 입장도 이게 같이 우리랑 한 배를 탄 사람들인지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투자하면 안 된다. 결론 그거예요. 왜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도 안 좋은데 미래도 안 좋을 것 같다. 한 달이 벌써 흘렀습니다. 우리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여미도.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참 후딱하네요, 이사님. 네,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번에 한 달 좀 더 넘은 것 같은데. 네, 한 달하고 네. 살짝 넘었는데 뭐 시장은 그 사이에도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또 움직이기도 했는데 제가 오늘 녹화 기준으로 7월 4일이거든요. 네. 와, 어저께 제가 에코프로가 20% 네, 20%. 오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무슨 주식을 해야 될까? 주변에서 가끔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은 그냥 이제는 옛날에 저희가 뭐 종목 얘기하면 야, 그냥 삼성전자 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코프로나 봐라. 다른 종목은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수급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무슨 네. 지금 다른 종목이 뭐가 지금 저희가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에코프로 무섭네요. 하루에 20% 오르는 건 이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죠. 일단 그 테슬라가 좀 약간 기폭제거를 한 것 같고요. 테슬라가 그날 오전에 이제 분기 인도대수가 공개됐는데 역대 네. 최고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잘 돼요.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잘 돼요. 공식 자체가. 그죠, 그죠. 이 전기차 잘 팔려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서 주가 움직임이 좋았는데 장중에 보니까 아마 공매도 손절로 나온 것 같아요. 판매. 안 그러고는 그렇게까지 오르긴 좀 쉽지 맞죠. 않거든요. 예, 쇼커버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20% 오르고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딱히 그죠? 뭐 대규모 공급 계획이 있었던 것도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약간 이제 그 수급상의 수급상. 이슈 아니었나. 왜냐하면 만약 2차전지 또 전체 호재면 다 그렇게 가죠. 그죠, 그죠. 근데 유독 이제 에코프로 BM은 또 상대적으로 또 못 올랐더라고요. 어저께 못 오르다가 오늘 또 예, 오늘은 또 오전에 오늘은 또 오르더라고요. 에코프로 빠지고. 네, 에코프로 빠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공매도에 좀 어제 항복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있지 않았나. 네.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까지 급하게 올라가긴 좀 어려웠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좀 그동안 사실 이제 뭐 고평가됐님 아니면 논란들이 네.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쪽에서도 많이 공매도 쳤던 것 같아요. 사실. 맞죠. 예. 근데 결국 거기서 완패한 거죠. 완패해서. 그 지금 에코프로가 20만 대에서 좀 80, 90만 원대까지 쭉 올라오는 동안 예. 이 공매도 하는 쪽에서는 얼마나 수시로 공매도를 했겠습니까? 많이 했겠죠. 예. 이쯤은 이제 이 정도는 아니다 했는데 듣는 얘기를 들으면 족족이 다 당했어요. 족족이. 예. 이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만만치 않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와 이제 공매도도 무서워서 못 치겠다. 이게 얼마 갈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가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아니 주식은 내 원금을 잃을 수는 있어요. 하다 보면 상패당하면. 그죠. 근데 그걸로 끝나잖아요. 뭐 내가 빚내서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공매도는 손실이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무한대 맞아요. 이제 갚아야 돼. 맞아요. 계속 오르는 맞죠. 만큼. 맞죠. 사실 더 공포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빌려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느낀 거는 뭐 고평가 여부를 떠나서 저는 뭘 느꼈냐면 성장하는 기업이 사실 어디까지 2차 전지 성장이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죠. 가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단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못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아니 내가 불편하니까 너무 비싸니까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한 10배 올랐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살 수는 있는데 함부로 공매도 치면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이 성장하는 기업이. 맞죠.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올라갔을 때 뭐 공매도 치는 거야. 그건 뭐 맞을 수 있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확실히 어쨌든 에코프로는 지금 돈도 잘 벌고 그렇죠. 검증도 돼 있고 무엇보다 확장성이 좋잖아요. 근데 단지 단점은 그거죠.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많이 올랐다는 근데 건데. 그 이유 때문에 공매도 쳤을 때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이번에 지금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매도도 그렇게 함부로 성장주에
치는 건 진짜 위험한 거 같아요. 이게 바이오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이오처럼 좀 약 뭐가 안 나와 뚜렷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을 때 먼저 치는 것과 에코프로처럼 이런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딱딱 나오잖아요. 나오죠, 숫자도 숫자.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체가 있다. 실체가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좀 다르고 업황 자체도 너무 네. 좋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뭐 그런 거죠. 사실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만약에 이기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지금 2차전지가 급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중에 가장 그 만약에 이 악재가 생기려면 저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이 미국 들어가는 거. 그렇죠. 저번 기억나시죠? 한번 중국이 맞죠. 갑자기 우위에서 예,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한번 폭락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 외에는 딱히 지금 딱히 당장은 지금 악재 찾기가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에코프로 BM 어떻게 또 전환사채 그 얘기 나왔잖아요. 발행한다고. 근데 그것도 딱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또 좋게 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예.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건 것 같아요. 투자분들이 보실 때 무조건 전환사채, 무조건 유상제 나쁜 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그거를 생각하고 야 이거 잘못됐어 이게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CJ CGV의 유상증자랑 에코프로의 그 이번에 자금 네네. 조달 네. 이슈는 왜 다르냐면 이 돈을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성장이죠, 성장. 성장이죠. 예, 계속 투자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사실 2차 전지 이거 밸류체인 확장하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맞죠. 근데 지금 그만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건 아니니까 그쵸. 앞으로 벌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를 한다면 이게 꼭 2차 전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로봇 사업이 지금 잘 될 것 같아요. 증설을 해야 돼요. 그렇죠. 돈이 없어요.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이자 안 내는 그렇죠. 유상증자 사실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기업 그쵸. 입장에서. 근데 그런 경우는 주주들도 환영을 좀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돌려받을 거야. 그렇죠. 더 많이 그리고 더 싸게 물량을 또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CJ CGV는 빚 갚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맞죠. 뭐 이렇게 청사진을 내놓은 거 보니까 이거 가지고 돈 벌지 모르겠는 거야. 그쵸. 돈 벌까 이거 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뭐 약간 영화관을 약간 수익화 해가지고 영화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문화 콘텐츠도 하겠다. 근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핵심은 뭐죠? 부채 갚는 게. 부채 갚는 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주주 가치 훼손되고 또 더 충격적인 게 CJ가 뭘 했습니까? 현물 투자해가지고 맞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마다 꼼수처럼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이거 봐라. 우리는 지금 다 참여하라고 해놓고는 그렇죠. 그렇죠. 자기는 이제 얘들은 어떻게 돈안 받고 뭐 현물로 현물로 들어간다고. 지금 그걸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만약에 회사가 진짜 안 좋으면 대주주가 먼저 나서 솔선수범을 하면 그렇죠. 약간 그래도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대기업에 또 실망해 버린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이번에 뭐 이 자금 조달 이슈나 이런 여러 가지 조달 이슈들이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그죠. 기업들 간에. 근데 그걸 보실 때 무조건 잘못됐다 그걸 보지 마시고 그 안의 내용 그리고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대주주 입장도 이게 같이 우리랑 한 배를 탄 사람들인지 그죠, 그죠. 이런 거를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에코프로에 비한 전환사채는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시점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할 때 어떤 자신감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증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과감하게 또 증설도 하고 증설한다는 건 그냥 캣바를 그만큼 늘린다는 거니까 네. 주문도 많이 들어온다는 네. 거고 그런 점에서도 괜찮고 여러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요지들이 있다. 네. 근데 어저께는 어떤 수급의 원인들 해서 에코프로가 갔지만 오늘 아침에 에코프로 뱀이 쫙 또 네. 치고 가니까 그냥 감탄스럽더라고요. 감탄스러워. 두 종목을 보니까 감탄스러워. 이렇게 에코프로 그렇게 가니까 지수가요. 그러니까 딱 지수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왜곡도 되죠. 그러니까 너무 2% 넘게 올라가 시초익하니까 버리고 다른 기업들은 못 가고. 아, 또 에코프로가 이제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8월에 아마 MSCI 편입될 것 같아요. 예, 그 지수에.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수급도 좀 양호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미리 담으려는 그렇죠. 그 펀드들이 있으니까. 예.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수급.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수급 이벤트가 끝나면 또 부메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과거에도 그런 적들이 좀 네. 있었으니까.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 MSCI 이벤트가 끝났을 때는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주가 흐름을 좀 면밀히 관찰해 보시는 것도 예, 맞아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LG엔솔도 결국에 한번 그 이슈 끝나고 한번 확 빠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으니까.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급도 사실 무시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무조건 잘 된다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이벤트가 끝났을 때 그 어떤 방향이 나올지도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주주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예. CJ 얘기도 하셨지만은 공교롭게 SK 이노베이션하고 CJ CGV가 비슷한 시기에 네. 유상증자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둘 다 지금 말이 많아요. 이게 결국은 다 빚 갚는 용도로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노베이션도 저도 좀 실망했던 게 뭐냐면 일단 유증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전혀 못했죠. 전혀 예상을 못했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노베이션이 자금 조달한다면 SK온 때문에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SK온은 최근에 자금 엄청 조달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완화됐거든요. 네. 그 주가도 많이 올랐죠. 주주분들도 야 이제 좀 다행이다. 네. 제일 리스크가 SK온 저거 자금 조달 어떻게 하지? 고민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국내에서도 되게 유명한 MBK 파트너스인가요? 네네네네. 거기서도 아마 네. 예, 들어갔던 것 같고 또 현대차가 자금 빌려주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 SK온을 되게 좋게 보는 이 투자들이 많구나. 그래서 오히려 좋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유증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SK온하고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없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자체적으로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채무 상환. 채무 상환. 예. 요게 좀 컸고 근데 이제 주주분들이 좀 열받은 건 뭐냐면 왜 채무 상환 할 때 유증으로 하냐 이거죠. 맞아요. 차라리 그냥 아예 사채를 발행하든가. 그러니까 그런 회사채 같은 거. 그렇죠. 요새 회사채 시장 또 괜찮잖아요. 분위기가. 괜찮죠. 근데 이걸 했다는 건 주주 보고 지금 희생하라는 걸로밖에 안 들리고 또 한 네. 가지가 이노베이션에 이거는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 정유가 이제 앞으로 사양 산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젠간. 그렇죠. 그래서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친환경 산업 이제 이번에 투자하겠다. 거기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이것도 와닿지가 않은 게 이런 뭐 수소나 이런 사업을 도대체 언제 돈 벌겠다는 거냐. 맞죠.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인데 그걸로 그러니까 차라리 이 돈을 여기다 집중할 게 아니라 빚 갚고 이러는 게 아니라 보다 좀 지금 돈이 될 수 있는 사업 아니면 그 오래전부터 좀 뭔가 SK 이노베이션이 뭔가 그 이 사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은데 네. 정유에 거의 집중돼 있고 맞아요. SK온에 집중. 근데 SK온은 나중에 상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LG화학은 그나마 좀 그래도 나중에 회복됐던 게 양극재를 했거든요. 양극질했으니까. 근데 그런 식의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은데 SK 이노베이션 그런 게 좀 명확하게 안 보이는 안 거예요. 보이죠.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주주분들이 봤을 때는 너한테 뭐가 돌아오는 거지? 지금 당장? 빚 갚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잘 안 보이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실망했던 거죠. 그래서 또 그런 배신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주주 가치 훼손 안 하겠다. 예전에 SK 뭐 상장 이슈 있었잖아요. 네네. 주가 급락했을 때도 주주분들 위해서 SK 온 주식을 나눠줄 수도 있다. 뭐 그런 우선 예, 매수권 주겠다라고도 했는데 그래서 그걸 또 믿고 있는 투자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건 아닌데 이번에 어찌됐건은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배신감도 느낄 수 있어요. 배신감 들고 뻥쳤죠. 이거 뭐냐? 갑자기 뭐 적은 규모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1조가 넘는 돈을. 물론 전체 뭐 그거에 비하면은 엄청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이 뭔가 신뢰를 좀 떨어뜨려 버린 약간 그런 또 사건이 또 발생을 했고 그리고 아까 에코프로랑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이 돈이 투자가 돼서 나중에 그 돈을 벌어서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그죠. 이게 그림이 정확히 보여야 돼. 근데 그게 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예, 너무 그냥 구체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라 약간 좀 예, 그냥 제 느낌은 그래요. 좀 약간 두루뭉실했다. 그 26일 날인가 지난달에 발표하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좀 주가가 빠지다가 뭐 어제 오늘 조금 이제 그러긴 조금. 해도 근데 이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의 어떤 조건 합독을 떠나서 일단 당장은 주주들한테 좀 실망을 준 게 있기 실망을 때문에 줬죠. 예. 그런 분위기는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면 주가가 이제 오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선택을 그쵸. 안 하니까 이거는 앞으로 좀 SK 그룹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 그냥 정말 주주를 위하는 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좀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희가 코스닥 작은 이게 기업들은 항상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하니까는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리스크도 좀씩은 있잖아요. 네. 언제 유증을 때릴지 모르고 하는 것도 네. 있는데 큰 기업들은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근데 이렇게 갑자기 유상증자를 빚갚는 용도 맞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황당한 거죠. 그리고 잘하는 기업은 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장과 미리 소통을 했어야죠.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이런 계획인데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쵸. 기습공시로.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얼마나 진짜 이게 진짜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 전혀 예상 못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유상증자 할 거라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미리 좀 시장과의 뭔가 스킨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런 공시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또 사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설득을 잘 시키면은 이해가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시장 소통이 전혀 단절되죠. 좀 안 돼 있었다. 그런 것도 좀 되게 그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니 CGV는 아까 이제 저희가 유상증자 얘기도 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사업이 지금 영화관 사업이 이게 영화 사업이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투자하면 안 된다. 결론 그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도 안 좋은데 미래도 안 좋을 것 같다. 그게 이유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현재를 보는 건 뭐죠? 이 회사의 자산을 보잖아요. 네. 재무구조. 재무구조 보신 분들은 알았지만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네, 부채가 차입금이.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간 이자 비용이 한 1,500억 나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또 저번에 작년에 연구채 발행했나요? 네. 아마 그거 발행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부채가 감소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연구채는 자본으로 잡아주니까. 네. 근데 거기 그게 자본으로 잡아줘서 약간 뭐 희석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연구채는 이자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돈 벌면 상관없어요. 예. 내가 아무리 빚이 많아도 내가 한 달에 뭐 만약 여러분이 연봉이 막 한 3, 4억 돼요. 빚이 많아도 갚을 수 있죠. 아 이자 내고 네. 충분히 벌 정도만 그러면 되면 누가 뭐라고 되는 안 거죠. 합니다. 그죠, 그죠. 이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그죠. 예. 근데 CGV는 적자 기업이란 말이에요. 적자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부터 좀 보니까 돈 많이 벌 때가 한 1,500억 벌더라고요. 네. 근데 까먹을 때 한 3,000억 까먹고. 그러니까 벌어도 1,500억이면 뭐죠? 아, 이자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이자 째면 0이에요. 그죠. 그럼 주주한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돌아갈 수가 없고. 근데 이거는 재무제표 뜯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다가 또 문제가 그러면 돈 벌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 벌까? 저는 이제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 영화 잘 안 가. 안 가요. 옛날처럼 안 가요. 네. 그리고 아니 뭐 넷플릭스 한 달 그거 결제하면 넷플릭스 자체 영화도 좀 요새 워낙 많이 나오는데 맞죠. 경쟁자가 너무 늘어났고 또 문제가 해외에도 법인들이 많죠. 뭐 터키 맞아요. 터키 투자한 게 정말 뼈아팠죠. 거기에 항상 뭐 환율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좀 영화관을 안 가는데 들어가는 운영비는 또 얼마나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 고정비가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일단 영화관에 사람이 이게 가득 들어차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흥행작이 이번에 뭐 범죄도시 나왔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드물. 어쨌든 CGV 같은 유형의 기업들은 좀 기존 주주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투자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이번에 유상증자도 1조 원이 넘어요. 네. 1조 원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기존에 지금 이 발행된 주식보다 더 많지 않아요? 더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140%였나? 그쵸, 되게 더 더 훨씬 많죠. 많아요. 예. 더 많죠. 기존 주식을 넘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 희석되는 거는 뭐 더 클 테니까. 엄청나게 희석되는 예. 자, CGV는 답답하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요즘에 또 이런 유증이 또 너무 많습니다. 한때 기억하시겠지만 21년도하고 22년 초에 LG엔솔 상장도 그때 상장한 때 상장 때문에 욕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공급 늘어나는 거니까 당시에 이거 시장 망가뜨린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요새는 IPO를 많이들 안 하니까 또 유상증자로 맞아요. 충격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유증하고 자꾸 하는 건 어쨌든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주식시장에도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유상증자라고 다 나쁜 건 네, 아니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거꾸로 어떤 회사는 회사가 더 점핑하기 위해서 돈을 네. 조달하는 게 있고 어디는 회사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는 자금을 수혈해서 넣어서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데가 있고 요 차이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도 같은 공시가 나와도 반응이 다르다. 반응이 다르다. 네, 반응이 다르다.